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7253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인데요. 안녕하세요. 롯데지주 부탁드립니다. 매수가 28,500원, 비중 30%입니다. 오래 기간 물려있다 추가 매수로 평단가 내린 상태이고 기회가 있었는데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롯데지주 매수가 28,500원 이거 내린 거라고 하는데 꽤 오래 들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치고 올라가는데 매도 타이밍을 일단 못 잡으신 것 같아요, 곽유정 대표님. 앞으로 전략 좀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상법 개정안 이제 통과가 됐는데 제가 매일경제 방송 나오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러니까 재료 소멸에 단기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유념하시면서 종목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지주가 또 저PBR 관련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다른 이제 지주사 관련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올라갔었던 HS 효성이라든지 뭐 두산, 내지는 HD 현대 이런 이제 기업들은 다 이제 업황 사이클을 타는 이제 자회사 모멘텀까지도 지주사로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회사 계열사 중에서 업황 수혜를 강하게 받는 곳이 롯데관광개발 말고는 사실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거래일 정도 단기 좀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25,000원 구간대까지 좀 더 쉬어갈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이제 모멘텀이 들어오긴 했지만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시긴 하세요. 왜냐하면 평단 이제 낮추시느라고 그렇죠. 비중이 좀 커지신 것 같은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는 반매도하고 추가 흐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반매도 안 해도 지금 일단 사이클은 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5,000원 구간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일단 추세 조금 더 관찰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건장사항은 반매도 하고서 추가 추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이제 움직임들 봤을 때는 월봉 흐름 봤을 때 2021년도, 2022년도경에는 롯데지주가 4만 원 구간대까지는 계속 움직임 고가권, 단기 고가권이죠. 쳐준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와 비교했을 때 롯데지주의 이제 기업 분석, 재무적인 이제 부분들 보면은 매출액이 훨씬 더 많이 늘긴 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PBR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37,000원에서 4만 원 구간대까지는 진입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비중 관리만 하시면서 일단은 37,000원 구간대를 한번 노려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지주 문자 상담 들어와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HMM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4,100원이고 20%예요. 23,100원. 그리고 배중은 20%이십니다. 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군요. 이게 혹시 매수하신 지 최근이신가요? 매수하신 게? 네네.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좀 수익을 보고 계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HMM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목표가가 궁금하실까요? 혹시? 올라갈 여력이 좀 올라갈 여력이 있는지 맞나요? 알겠습니다. 올라갈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HMM 현재 시황과 목표가는 어디까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지 제가 이창대 대표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뭐 투자하게 된 연유가 있을까요? 뭐 어떤 포인트를 보고 들어가셨어요? 이 정권에 부산 북극항로 개발. 그렇죠. 북극항로 있죠. 간다 이래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종목 특성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가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제 뭐 단기적으로 들어가셨을까봐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장기적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게 뭐 안 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제 HMM 같은 경우에 투자 사이클 자체를 좀 길게 타는 업종군의 종목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투여했을 때 어찌 보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HMM을 만약에 쭉 보시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약수익 구간이신데 만약에 단기로 보시는 거라면 저는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HMM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야간에 여기 출연하면서 작년 말부터 계속 이제 HMM이 투자 기회가 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HMM이 그때 조금 아쉬웠던 포인트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때쯤이었는데 주봉상 120선 저항을 아직 뚫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돌파가 나왔고 지지 이후에 급등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 이후에 이번에 추세 돌파가 나온 거거든요. 보통 이제 바닥권을 탈 고점을 좀 넘길 줄 알았는데 못 넘기고 내려오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고점을 넘기실 줄 고점을 좀 알았는데 못 넘길 넘겼다.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고점을 넘길 줄 알았는데 5,350원인데 5,300원까지만 갔다 그냥 아. 내려와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좀 답답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한 게 어떤 종목이 이런 패턴이냐면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은 엄청 천천히 움직여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HMN 같은 경우에도 저는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굉장히 길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시간을 투자해서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HMM은 투자 매력도가 꽤 높은 종목이라고 봐요. 왜냐면 일단 지금 북극 항로 개발한다라는 모멘텀도 있기도 한데 애초에 섹터 자체가 이제 해운 쪽 대장인데 이게 지금 이익 캐파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경기가 활발해지고 그래야 또 거래도 활발해지고 수출 무역이 커지니까 물동량도 증가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 때문에 계속 압박되어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좀 얼어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초반에도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호경기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경기를 지금 미리 준비하는 돈들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HMN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거에 언제 많이 올랐죠? 유동성 돈 어마무시하게 풀면서 주가 엄청나게 올렸던 코로나 팬데믹 때 이때 돈 풀어가지고 경기 좋아졌을 때 천문학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마저도 금리 인하를 연말부터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HMN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정도까지 꾸준한 상방을 저는 예상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네. 저는 HMM은 길게 가져가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맞아요. 사실 이제 바닥 박스권을 이미 돌파가 나온 시점이라 저는 지금 매수 타이밍 굉장히 잘 들어가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 생각합니다. 과거 이제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못 올라갔던 구간이 여기인데 보통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속아서 매수하세요. 근데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몇 년을 기다렸죠? 거의 지금 뭐 한 1년 넘게 한 1년 6개월 기다리셨어야 됐어요. 바닥 구간에서. 근데 1년 6개월 기다리고 이제 딱 돌파가 나온 시점이에요. 한 단계 위로 도약한 시점. 이런 지점을 저는 매수 타점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이제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긴 호흡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데 이제 누구나 다 요즘은 경기가 좋아 라고 피부로 느껴지는 시기가 또 올 겁니다. 영원한 불경기는 없으니까. 그때가 이제 HMM 아마 익절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님이 느끼시기에 그래도 경기 좀 좋아졌다 싶을 때쯤 네.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시클리컬에 대해서 사실 이창대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와 인사이트가 좀 되게 깊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MM도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하는 시기를 잘 한번 잡아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가 연결되어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한국항공우주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94,200원에 30%인데요. 예. 오늘 떨어져서 좀 일부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매수 더 하신 거예요? 네, 오늘 매수해가지고 94,200원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최근에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하락세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고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한국항공우주, 항공이라든지 방산 쪽에서 앞으로 시장 전략 좀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곽유정 대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담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아, 수고 근데- 많으십니다. 네, 근데 한국항공우주의 비중 30%나 들어가셨어요. 늘리다 네, 보니까. 이게 네. 처음에는 네. 9만 한 6천 원대 매수를 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9만 5,400원까지 됐었는데 오늘 떨어지는 바람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도 늘고 매수가는 조금 떨어뜨린 것이 94,200원인데요. 오늘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와 이거 방선저길래 한번 매수를 해봤더니 네. 떨려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 추가 매수 하실 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지지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냥 떨어질 때마다 계속 그냥 사시다 보니까 비중이 좀 늘어나신 것 같긴 한데 네네네 맞습니다. 방산 쪽은 일단 업황 자체는 너무 좋고요.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올해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4조잖아요. 그런데 네네. 지금 쌓여있는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지금 20조 정도가 되고 올해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수주가 목표가 8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간 이제 수주 목표치도 계속 이제 높게 잡아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사실 작년에는 다른 타 방산주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각이 되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요즘에는 네네. 이제 완제기 쪽으로 해서 계속 이제 국가 단위, 정부 단위에서 계속 수주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는 또 방사초 쪽에서도 그 KF-21 전투기도 20대 정도 추가 계약하면서 그게 또 2조 정도 규모가 됐었고요. 또 필리핀 네. 쪽에서도 KA-50 그 추가 수출이 또 성사가 되면서 여기서도 또 1조 계속해서 수주 잔고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모멘텀도 있는 데다가 거기다 MRO 모멘텀도 들어오고 있는 점은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군용기 MRO 관련해서 계속해서 동맹국 쪽에서 MRO 협력 파트너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올 4월 달이었나 그때 미국 국방부 쪽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방문하고 그랬었거든요. 한국항공 우주가 사천 쪽에서 뭐 일단 일반적인 항공기들도 정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또 군용기 우리나라 이런 이제 방사초 쪽에 아무래도 전투기를 납품하다 보니까 또 그와 관련된 애프터 서비스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관련 이제 모멘텀도 들어올 걸로 기대가 되는데 다만 지금 상반기 동안 일명 조방원이라고 해서 조선방산 원전 섹터 엄청 강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시기에는 약간 좀 숨고르기 하면서 쉬어가는 국면으로 잠깐 가게 될 가능성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네. 빠르게 추가 매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대신에 이런 이제 수주 모멘텀이 지금 계속해서 실적으로 이어지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세 자체는 쉽게 꺾이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단기 조정 가능성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정이 지금 82,000원 선에서 끝나거나 내지는 네. 75,000원까지 한번 크게 밀렸다가 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추가 매수 더 하지 마세요. 비중 지금 30%도 좀 과도하게 좀 가져가고 있는 중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네. 더 하지 마시고 그냥 반등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된다,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하면은 뭐 한 3분의 1 정도 비중 좀 축소하고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일단은 방산 사이클은 저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제 관점 하에 종목 다시 좀 들고 가시면서 아마 본전 부근 때까지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신고가 움직임으로 다시 치고 나가느냐 싸움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조정 시기만 좀 잘 버텨보셔라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연결되었나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었군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안녕하세요.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전화 끊으신 거 아니죠? 네. 전화 끊으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전 잘 들립니다. 아,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오늘 전화 주셨나요? 아, EV 첨단 소재 4,000원에 10%요. 네, EV 첨단 소재 4,000원에 10% 비중입니다. 네네. 자, 4,000원이라고 하시면은 이 종목 23년 10월 달이요. 23년 10월 1년 넘게 들고 계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23년 10월부터 그리고 저거
유상증자 건하고 네. 그 회사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유상증자 한번 저희가 또 다뤄드리고 또 향후 주가 전망까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이브이 첨단 소재가 어제 상한가에 갔었고 오늘도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17%나 오른 상태였네요. 지금 네네. 어떤 흐름을 좀 탔는지 이창대 대표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이번에 많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유상증자랑 EV 첨단 소재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이미지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사실 이제 유상증자라는 게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면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EV 첨단 소재가 캐파 확장을 좀 늘리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리튬 세라믹 반도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대만 투자했던 기업이 생산량 늘리면서 주가가 좀 튀기 시작했는데 지금 주가가 매수하신 구간이 너무 좀 높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 이제 갈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실적 나갈 거는 기대는 되는데 현 구간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한번 2분기 실적 발표되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서 추후에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그냥 무난하게 예측치대로 나오는지 여기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도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혹시나 좀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추가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게 이익이 완전히 궤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유한 물량 그대로 저는 가져가시기를 권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위로 분할 매도를 들어가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데 아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3,000원 구간 정도에서 한번 저항을 맞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종목 교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3,000원 정도 구간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서서히 분할 매도를 하시고 난 이 종목으로 이제 쭉 성과 나는 것까지 가져가 보겠다 하시면 매수가 위로 계속 이제 가져가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호재성 기사가 뜨면서 이번에 재료 그 대만 재료가 뜨면서부터 주가가 슈팅이 나온 거라 이 슈팅했던 게 무너지면서 떨어지면은 그때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한가 가면서 급등이 시작한 그 초입 구간 가격이 1,200원 정도거든요. 1,200원이 재차 이제 깨지게 되면은 저는 그때는 좀 종목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때부터는 종목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상증자 건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거를 그럼 참여를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예. 저는 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그것도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제 생각으로는 저는 참여를 하지 않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유상증자 부분까지도 저희가 함께 상담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EV 첨단 소재였고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실리콘2. 실리콘2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네. 52,000원에 네. 비중은 한 10% 정도 됩니다. 52,000원이면은 혹시 언제 어제. 좀 매수하셨을까요? 어제요. 어제 고점에서 네, 내려오는 부분에서 또 네, 매수를 네. 하셨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어제 매수하셨지만 오늘 또 5%가 일단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포인트는 좀 잘 잡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에 이제 그저께 8% 하락했죠. 어제 5% 하락했으니까 이거 살만하다 했는데 오늘까지 좀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전략이 담아가는 게 괜찮을까요? 곽유정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한번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재공략을 하시거나 다른 화장품주 쪽으로 갈아타기 하는 전략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진짜요? 왜냐면 오늘
뭐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가 2%가 빠졌기 때문에 대다수 개별 종목들이 한 3, 4% 이상은 폭삭 지금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오늘 실리콘2만 그 화장품 섹터에서 빠진 게 아니라 그동안 좀 많이 과도하게 올라갔었던 이제 APR, 그 미용기기 관련주죠. APR도 6%대 빠졌고요. 한국콜마도 보니까 5%대 정도 하락세 강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또 심리도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고 실리콘투제 주가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또 단기 딱 쌍봉 구간에서 지금 차익 실현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관련해서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이 실리콘투 지금 임원진들이 계속 이제 분할로 지분을 일부 이제 매도를 하면서 또 일부 임원진들은 좀 그 장기간 종목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스톡옵션 이제 물량도 계속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그런 특수관계자들 내지는 이런 임원진들의 매도 소식이 나오면 어김없이 주가는 좀 폭삭 떨어지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상속세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 그때 이부진 그 신라호텔 대표였나 그분 역시도 85,000원 요 구간대였거든요. 요 구간대에서 한번 그 상속세 낸다고 매도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88,800원까지 올라갔다 그대로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임원진들의 매도 시그널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한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어제 매수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하락한 정도만큼의 지금 손실료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 잠시 그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격으로 제가 봤을 때 빠른 대응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마이너스 한 5%에서 10% 내외 대응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들로 갈아타셨을 때 오히려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7월 달 장이 좀 숨고르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끊어내시고 7월 달에 새롭게 담을 만한 종목들을 잘 탐색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실리콘투 디테일하게 좀 상담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268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시스템 40% 매수가 61,500원입니다. 유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상승 흐름에 뭔가 상투를 잡으신 분들이 꽤나 현재 지금 많이 상담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또 방산이랑 엮이네요. 네. 네. 이게 사실 상투라는 게 계속 올라가면 상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빠지니까 이게 상투가 좀 되는 건데 네. 물론 이제 매수하셨을 때는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매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찌 됐건 이제 꺾였고 저는 결국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고 모든 돈을 흡수하고 있었던 건 지금 조방원 그 대장주 섹터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섹터들을 매수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소외되는 감정을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한참 올라간 그 섹터에서 심지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지 기간도 꽤나 오래된 섹터인데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지금 한창 주가를 달리고 있는 누가 봐도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장 섹터는 비중을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라갈 타자의 비중과 좀 적절히 안배를 해야 하는데 비중 40%는 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절반 정도는 매도하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제 절반씩이나 이제 매도하냐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7년도 이익을 땡겨와서 우리가 산정을 해보면 물론 이제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도 그렇지만 27년도 순이익이 3,600억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28년, 30년까지 땡겨오면 또 얘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27년 뭐 한 2년 정도 앞에 것만 땡겨와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때 PER을 따져보면 28배입니다. 지금 떨어진 주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렇게 낮은 PER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PER이 낮아야 무조건 좋냐? 또 그건 아닙니다. 맞아요. 보통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빨리 하고 있는 대장 섹터들은 저 PER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헐값에 시장에 거래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마진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긴 한데 절대적인 마진율 자체가 지금 두 자릿수도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기업이 이제 PER을 30배를 내다보는데 지금 주가가 기술적으로도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안 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섹터가 지금 돈이 빠지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40% 비중이 여기서 들어가 있는 건 저는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다음 타자로 가면은 또 저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투자자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무너지지 않은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요 구간에서 저는 한 절반 정도는 최소한 덜어내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말씀 주신 구간에서 뭔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까지도 함께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저 NC소프트 29만 원 정도에 한 네. 50% 가지고 있어요. 비중 되게 많으시네요. 제가 50만 원대 그 초반에 네. 그때 막 올라갔다 내려올 때 네. 그때가 바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좀 들어간 게 있었는데 아, 예. 물려가지고 계속 못 나오다가 이번에 14만 원 한 조금 넘는 가격에 밑에서 좀 샀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그래가지고 비중이 좀 많아졌어요. 야, 근데 진짜 오래 일단 보유하셨을 것 같아요. 그 아까 평단 네. 말씀해 주신 거면 처음에 샀을 때 평단이면 2022년이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좀 오래 오래됐어요.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네. 모처럼 지금 좀 NC소프트의 주가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진 분위기긴 합니다, 요새. 네네. 그래서 좀 이제 평단을 많이 내리신 보람이 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곽유정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게임주 긍정적으로 보고요. 비중이 50% 정도 되시길래 게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실까 했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네. 아름다운 여성분이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네, 평단도 그랬어요. 네네 잘 낮추셨고, 근데 네. 앞으로는 매수하실 때 이게 평단 이제 낮출 거 고려하셔가지고 분할 매수 잘하시고 비중도 무리해서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렇죠. 초보 때 많이 하는 실수이긴 해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NC소프트가 지난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적자였었거든요. 원래 이제 한 번 이렇게 쇼크가 크게 나오고 나서 거기서 계속 적자를 유지하느냐 내지는 이런 적자를 딛고서 흑자 전환돼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느냐, 그게 이제 진짜 중요한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앞으로의 이제 전망, 성장성을 다시 이제 재고해 봤을 때 올해는 이제 작년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지금 돌아서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출시가 될 게임에 대한 신작 출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하반기에 다른 게임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붉은 사막 출시 예정인데 이번에 NC소프트 쪽에서 아이온2라고 해서 아이온이라는 이제 그 게임이 원래 15년 정도 이제 굉장히 그 글로벌적으로 사랑받는 게임이었거든요. 그 시리즈가 이제 두 번째 시리즈가 이번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지금 뭐 베타 테스트 이런 거 진행했을 때 호평을 또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기대감이 유효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어서 긍정적이고요. 그 제가 말씀드린 그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랑 비교했을 때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그 콘솔 게임이라 이제 어차피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같은 체급 이제 비교해서 비교군 중에서는 가장 큰 체급의 그런 대형 이제 신작이 출시가 될 거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 이제 아이온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NC소프트의 대표적인 리니지 시리즈에 이어서 높은 매출을 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속작인 만큼 이제 기존 팬들도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단가 잘 낮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올라오게 되면은 3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와주게 될 가능성 높거든요. 그래요? 그때 비중을 최대한 덜어내세요. 최대한 덜어내셔서 네.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비중 한 10%, 네, 좀 그래도 오래 갖고 가셨으니까 그래도 좀 비중 좀 놓고 가고 싶은데 하시면은 네. 20%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좀 더 올라오면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아이온2가 대박이 난다 하면은 4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될 가능성 높아요. 근데 이거는 아이온2가 출시가 되고 거기서 이제 분위기와 반응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본전 구간대 29만 원, 30만 원 왔을 때 비중 관리부터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9만 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는 있을까요?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인 게요. 지금 유동성 장세잖아요. 그리고 게임주들도 네네네.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관련 낙수 효과 기대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정리하게 네.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간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네, 하반기 중에 저는 네. 기대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한 20한 지난번 고점인 24만 8천 원 그 정도만 와도 나올까 하고 했었는데 좀 더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네, 너무 걱정되시면요. 27만 원에서 그 30만 원 사이 그 구간대에서 비중 한 3분의 1 내지는 비중 일부 털면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털어 나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현금 확보 잘 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진짜 오랜 시간 NC소프트 들고 계셔가지고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평단을 낮추신 보람이 꼭 있기를 바라면서 또 이럴 때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천천히 마음에 먹으시고 매도 전략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